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200명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현재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직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 두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센터의 자투리 공간에 자리 잡은 조롱박 수세미 정원이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3명입니다. 서울 지역의 확진자는 661명인데요. 전날보다 300여 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천, 은평에서도 연일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하루 양천에서는 22명, 은평에서는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동이 증가하면서 감염이 확산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크고 초기 감염력이 강하여 전파 차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과 만남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지속돼 어디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7.9%,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59개입니다. 서울 지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41.9%로 나타났으며 현재 18세에서 49세 연령대의 백신 접종 10부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응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는 현상인데요. 이유와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확산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겠는데 점유율이 점점 많이 증가하면서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를 따라가는 양상으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휴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증가한 이후에 또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폭염으로 냉방을 위해서 다중이용 실내 시설에서 충분한 환기가 어려웠던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선 게 아직은 정점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최근 증가세가 일부 다소 둔화되면서 확산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를 더욱 강화하거나 선제적인 방역 조치 같은 것이 추가된 것이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우리가 확진자 감소세 효과로 나타나기에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예방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더 강화된 거리 두기와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가하고 보완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마스크를 벗고 식당이나 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인이나 또 직장 동료, 또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특히 충분한 환기, 거리 두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소비를 활용해서 이제 포장이나 배달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떤 PCR 검사를 받기 좀 편하고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PCR 검사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좀 보다 활성화하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서 또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러한 다중 실내 이용 시설의 어떤 감염 전파 때문에 집합을 제한하게 되면 이런 것을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제적인 지원과 또 이분들에게 대한 비대면 소비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고위험 종사자나 고위험에 노출된 접촉이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PCR 검사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증산동 주민센터의 자투리 공간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조롱박과 수세미를 심고 부지런히 가꾼 덕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민들이 이 공간을 알리고 싶다며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민센터 건물 3층 한쪽에 조롱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호리병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완두콩 같습니다. 조롱박 사이사이 오이처럼 보이는 건 수세미입니다. 주민들이 여름이 오기 전 모종을 심고 부지런히 가꿔 조롱박 수세미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공간이 그 하단이 조성이 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면은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키워놓아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시원한 그늘 쉼터로 손색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푸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와서 여기 사진 찍고 놀다 가시고 포토존이 된 거예요, 여기가요. 또 시원하고.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잘 자라고 있는 조롱박하고 수세미를 보면서 그린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잘 익은 수세미로 청을 담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주민센터 자투리 공간이 주민들의 정성으로 이색 정치 가득한 도심 속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받을 미취업 청년을 모집합니다. 양천구는 당초 6월 3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계속되면서 신청 기한을 5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최종 학력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입니다.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 청년 포털에 가입해 주민등록 등본과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수소차를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수소차 475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수소차 구매자에게 서울시 지원금 1,100만 원과 국비 2,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지난 3월 388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소차 구매자에게는 구매 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은평구가 오는 13일까지 미니 텃밭 보급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구민들을 위해 미니 텃밭 117세트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이번 달 말까지 텃밭 상자와 상토, 모종 등이 가정으로 배송되는데요. 은평구는 텃밭 세트 보급 이후에는 체험 수기와 사진 공모전, 교육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또 양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양천구는 8월 한 달 동안 건강 힐링 문화관에서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와 함께하는 미술 치유와 슬기로운 부부 생활 등 4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5,000원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서비스 품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6년까지 마을버스 정류소 1,200여 곳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에는 100억여 원이 투입되는데요. 서울시는 또 현재 10대에 불과한 전기버스는 600대를 추가 도입하며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